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왕후입니다. 요즘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셨나요? 혹시 집에서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나누고 각자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도 등을 돌리고 주무시는 건 아닌가요? 더 심각한 건 요즘 침실에서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밖에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 조합 5가지와 그 조리법을 속속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건 아니지만요. 히히. 자,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음식이 부부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말이죠. 아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먼저 구독 버튼부터 꾹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정말 핫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굴과 부추 볶음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조합이에요. 굴은 예로부터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굴을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일라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히히히. 부추는 또 어떻고요? 부추는 정력에 좋다고 해서 예전부터 정구지라고 불렸잖아요. 마치 초록색 로켓 같다고 할까요? 여보, 오늘 저녁에 굴이랑 부추볶음 해줄까? 갑자기 웬 굴이야?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냐? 요즘 왜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아니야, 그냥 몸에 좋다길래. 우리 건강도 챙기고 말이야. 그럼 나도 도와줄게. 부추는 내가 다듬을게. 그런데 이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어. 그야 먹어봐야 알지.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화끈하다고 난리더라고.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굴 200g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이때 굴이 너무 오래 익으면 질겨지니까 딱 30초만 데치시면 돼요. 부추는 3cm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한 톨을 다져서 볶다가 굴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부추를 넣고 간장 한 큰술, 설탕 반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고 후다닥 볶아주시면 완성. 중요한 건 부추가 너무 익으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니까 마지막에 넣고 빨리 볶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굴의 아연 성분이 밤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부추의 알리신 성분도 밤에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뭔가.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다음 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먹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장어구이와 마늘종 무침이에요. 장어는 여름 보양식의 대표 주자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체력 회복에 최고고,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뱀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새만큼이나 효과도 구불구불하게 좋다고 할까요? 마늘종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 된답니다. 마늘종의 하얀 모습이 마치 뭔가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자기야, 오늘 장어 먹으러 갈까? 장어. 갑자기. 무슨 날이야, 오늘?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몸보신 좀 하자는 거지, 뭐. 요즘 기운이 없어서. 호호, 알겠어. 그럼 마늘종도 같이 무쳐 먹자. 그런데 정말 효과 있다며. 그야 장어가 뱀같이 생긴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 히히. 장어구이는 시장에서 사다가 집에서 데워 드셔도 되고요. 직접 구우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어 한 마리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 내서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세요. 이때 장어 특유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서 겉을 먼저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 불로 줄여서 속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마늘종 무침은 마늘종 200g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기를 꼭 짜내고 고추장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완성. 이때 마늘종이 너무 부드러우면 씹는 맛이 없으니까 아삭하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것도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장어의 비타민 A가 야맹증도 없애주고 뭔가 밤에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준다고 하네요. 무엇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효과는 당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틀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월요일에 직장에서 괜히 얼굴에 홍조가 돌면서 동료들한테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 2개밖에 안 알려드렸는데 벌써 궁금하시죠? 댓글로 어떤 조합이 가장 기대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시도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효과가 어땠는지도 살짝 힌트만 주세요. 세 번째는 좀 서구적인 조합인데요. 연어 스테이크와 아보카도 샐러드예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그 핑크빛 살색이 마치 어떤 부위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많아서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그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이 또 뭔가를 떠올리게 하죠. 이 둘이 만나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보,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볼까? 특별한 게 뭔데? 혹시 또 무슨 음식 실험이야? 연어 스테이크. 어때? 좀 로맨틱하지 않아? 어머,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련됐나? 좋아, 좋아. 그런데 이것도 그런 효과 있어? 당연하지. 연어가 왜 연어인 줄 알아?
연애할 때 먹는 어라서 연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기대되네. 오늘 밤에 연어 스테이크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어 살 200g 정도를 준비하셔서 상온에 10분 정도 두어 찬기를 빼주세요. 소금, 후추, 레몬즙으로 밑간을 해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세요. 팬을 충분히 달군 다음 연어를 올려서 한쪽 면을 3분 정도 구워주세요. 뒤집어서 2분 더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연어 스테이크가 완성돼요. 아보카도 샐러드는 아보카도 1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방울토마토, 얇게 썬 양파, 오이와 함께 담아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꿀 반큰술, 소금 약간을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견과류나 치즈를 올려주시면 더욱 고급스러워져요. 이건 점심때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가 낮에 활동할 때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연어의 핑크빛 성분이 뭔가? 얼굴에 혈색을 돌게 해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준다고 해요. 효과는 당일 저녁부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특히 연어의 오메가3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드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상대방한테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음식의 마법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 조합인 흑염소 수육과 더덕 무침이에요. 흑염소는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여겨졌고 그 검은 털과 강인한 생명력이 남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덕은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식재료인데 그 하얀 뿌리의 모양이 또 뭔가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이 따로 없어요. 자기야, 오늘 흑염소 먹으러 가자. 흑염소. 그거 비싸잖아. 그리고 정말 효과 있어. 괜찮아. 가끔은 몸보신도 해야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럼 더덕도 같이 주문하자. 요즘 목소리도 잠기고 그랬어. 그런데 더덕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 더덕이 산삼이라고 불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뿌리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흑염소 수육은 집에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전문점에서 포장해 오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집에서 끓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흑염소 고기 500g 정도를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시고 대파, 양파, 마늘, 생강을 넣고 약 2시간 정도 푹 끓여주시면 돼요. 중간에 거품을 자주 걷어내는 게 중요해요. 더덕 무침은 더덕 200g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다음 방망이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펴주시는데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면 부서지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고추장 2큰술, 마늘 다진 것 1큰술, 생강 다진 것 반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설탕 반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완성. 이건 저녁 늦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쌀쌀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드시면 몸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흑염소의 따뜻한 성질과 더덕의 보양 효과가 만나면, 그날 밤은 잠을 설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효과는 드시고 나서 1시간 정도 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주말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드시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서 평소보다 더워질 수 있으니까 침실 온도를 좀 낮춰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 빙긋이 웃고 계시는 건 아니죠? 맞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합도 정말 대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마지막 조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전복죽과 잣가루 토핑이에요. 전복은 바다의 삼계탕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양강장에 좋고 그 오돌오돌한 식감과 모양이 또 뭔가 설명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 그 하얀 빛깔이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 같아서 잣가루를 뿌리면 죽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게다가 죽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없어요. 이런 잣 같아서 좋네요. 여보,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은데. 그럼 전복죽 끓여줄까? 요즘 전복이 좋다던데. 정말 고마워. 잣가루도 뿌려줘. 그런데 전복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 알았어. 우리 신랑. 몸보신 시켜드릴게. 전복이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나도 기대해도 되겠네? 히히. 전복죽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복 2마리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때 전복의 오돌오돌한 부분을 살려서 썰어야 식감이 좋아요. 쌀 반컵을 깨끗하게 씻어서 참기름 1큰술에 볶아주세요.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고소한 향이 나면서 더 맛있는 죽이 돼요. 물 4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여서 약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쌀이 충분히 퍼지면 전복을 넣고 약 10분 더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에 잣가루를 솔솔 뿌려주시면 완성. 이때 잣가루는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이건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전복의 타우린 성분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뭔가 아침부터 기운이 넘치게 해준다고 해요. 효과는 하루 종일 몸이 든든하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계속 드시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전복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뭐가 확장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음식 조합이었는데요. 이제 보너스로 이 모든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보양식들은 배가 너무 불러서도 안 되고 너무 비어서도 안 돼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침실로 향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화에 혈액이 집중되면 다른 곳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분위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분위기가 안 받쳐주면 소용없어요. 촛불을 켜고 좋은 음악을 틀고 서로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게 진짜 최고의 보양제죠. 자기야, 오늘 정말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그런데 정말 효과 있을까? 벌써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도 그럼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 손잡고 나가자.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음식의 효과를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 하는 운동은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높여주죠. 각 음식별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지속 시간이 다른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굴과 부추는 드시고 나서 약 30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시간 정도 지속돼요. 장어와 마늘종은 1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연어와 아보카도는 2시간 후부터 4시간 정도예요. 흑염소와 더덕은 가장 강력해서 1시간 반 후부터 시작해서 8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드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복죽은 가장 순해서 1시간 후부터 6시간 정도 지속돼요. 주의사항도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나서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드셔본 분들의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70대 김모 씨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아내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 이모 씨는 굴부추볶음 먹고 나서 그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젊어진 것 같았다고 하시고요. 50대 박모 씨는 장어 먹고 나서 아내가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네라고 하더라고 전해주셨어요. 60대 최모 씨는 전복죽을 일주일 연속으로 먹었더니 아내가 옛날 신혼 때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하시네요. 물론 이런 후기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조합 어떠셨나요? 혹시 집에 가서 바로 해보고 싶은 조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장담하건대 적어도 기분은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음식도 음식이지만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그 시간 자체가 부부관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손잡고 장 보러 가서 이것저것 고르고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의 묘약이 아닐까요? 자기야, 내일은 뭐 해 먹을까? 오늘 영상에서 본 거 중에 하나 해볼까? 굴부추볶음. 어때? 좋아. 그럼 장 보러 같이 가자. 오랜만에 손잡고. 그래. 그런데 정말 효과 있을까? 히히.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자,
이제 상황별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요. 오랜만에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예요. 연어 스테이크와 아보카도 샐러드를 추천해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로맨틱해서 특별한 날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촛불까지 켜놓으면 완벽하죠. 두 번째 상황은요. 빠른 효과를 원할 때예요. 굴과 부추볶음이 최고예요. 30분 만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급할 때 딱이죠. 다만 너무 성급하게 굴지는 마시고요. 세 번째 상황은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원할 때예요. 흑염소 수육과 더덕 무침을 드세요. 8시간까지 지속되니까 주말에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다만 다음 날 월요일에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상황은요.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을 때예요. 전복죽이 제일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없으면서 효과는 확실하거든요. 아침에 먹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상황은요. 여름철 더위에도 불구하고 장어구이가 답이에요. 더워도 보양은 해야죠. 다만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으시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이런 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어?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굴의 아연은 실제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부추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죠. 장어의 비타민 A는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연어의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전복의 타우린은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좋고,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줘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조합들이에요. 다만 음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미친 듯이 많이 드시면 탈이 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굴이나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해 주세요. 세 번째는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효과도 떨어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혼자만의 계획이면 소용없어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조합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효과가 어땠는지 살짝 힌트만 주세요. 물론 너무 자세한 건 곤란하고요. 별 5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평점만 매겨주셔도 좋겠어요. 혹시 이런 음식 조합 말고 다른 부부관계 회복 팁도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부 마사지 방법,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침실 분위기 연출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의 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분께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게 어떤 보양식보다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보, 오늘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요리 영상을 봤는데 같이 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돼요. 여보, 사랑해. 그런데 오늘 뭐 해 먹을까? 나도 사랑해. 특별한 거 해볼까? 오늘 영상에서 본 것 중에. 좋아. 그럼 시장부터 가자. 손잡고. 그래.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고 오늘 밤은 잘 주무세요. 아니,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보양식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